현명함을 자랑삼아 보일 필요는 없다. 자신의 현명함을 서툴게 드러내면 머지않아 언젠가는 유형무형의 반발과 저항을 겪게 된다. 좋은 것이나 기쁜 것, 그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진정 현명한 것이란 보통 사람들과 똑같이 희로애락을 보이고 때로는 함께 흥분하는 것이다. 그럼으로써 두드러지기 쉬운 현명함을 자연스럽게 감출 수 있고, 현명한 사람이 가진 특유의 일종의 예리한 차가움과 깊은 사고에 의해 타인을 상처 주지 않는다. 자신에게 재능을 주어라. 천부적인 재능이 없다고 비관할 필요는 없다. 재능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철저하게 체험하라. 공부를 하고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현명해질 수 없다.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을 함으로써 사람은 현명해진다. 물론 모든 체험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자칫하면 그 체험에 중독되거나 의존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체험하고 있을 때는 그것에 몰두하는 것이 중요하며 도중에 자신의 체험에 대하여 냉정히 관찰하는 것은 좋지 않다. 그렇게 되면 전체를 차분히 마음껏 체험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반성이니 관찰이니 하는 것들은 체험한 뒤에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에서 마침내 지혜라고 하는 것이 태어나기 때문이다. 사고는 언어의 질과 양으로 결정된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마음에 떠올려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 그때 자신의 생각이나 말하고 싶은 것을 대개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고 믿을 뿐만 아니라 상대에게도 전부는 아닐지라도 거의 대부분 전해졌을 것이라 낙관하기 일쑤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언어를 이용해 생각을 표현하고 있다. 결국 가지고 있는 언어가 빈약하면 표현도 빈약해지고 실제로 사고와 감정이 충분히 표현된다고 할 수 없다. 동시에 그 언어의 질과 양이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결정하기도 한다. 어휘가 적은 사람은 사고도 마음가짐도 거칠고 난폭해진다. 그렇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들과의 대화나 독서, 공부에 의해 언어의 질과 양을 증가시키는 것은 자연히 자신의 사고와 마음을 풍요롭게 만든다. 멀찌감치 떨어져 되돌아보라. 지금까지 오랫동안 관계를 맺어와 깊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과 일단 결별하라.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되돌아보라. 그러면 무엇이 보이는가? 지금까지 살아온 마을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마을 중심에 있던 탑이 다른 집들보다 얼마나 높게 솟아 있는지를 비로소 알게 된다. 그것과 마찬가지 일이 일어난다. 냉정에는 두 종류가 있다. 업무는 물론이고 대개의 일에 대하여 냉정하고 침착하게 대응할 때 그 진행이 원활히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냉정함에는 성격이 다른 두 종류가 존재한다. 하나는 정신활동이 쇠퇴했기 때문에 생기는 냉정함이다. 어떤 일에든 무관심하고 대부분의 일을 자신과 동떨어진 별개의 것으로 느끼기 때문에 겉에서 보기에는 매우 냉정한 듯 보인다. 또 하나는 자신의 충동과 욕망을 극복함으로써 얻은 냉정함이다. 이 냉정함을 가진 사람은 정확한 대처가 가능하고 대부분의 것에 이해를 표하며 일종의 쾌활함이 느껴진다는 특징이 있다. 현명함은 얼굴과 몸에 묻어난다. 현명하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어느 결에 그 사람의 얼굴은 슬기로움의 빛으로 채워진다. 표정뿐 아니라 겉모습에서도 현명함이 묻어난다. 예컨대 타인의 눈에는 그의 동작이나 자세에서 섬세함이 엿보인다. 이렇듯 어떤 정신을 가지는가에 의해 인간의 행동 또한 달라진다. 건강한 사람이 활기차게 걷듯이 슬픔과 시리를 간직한 사람이 터덜터덜 걷듯이. 대화의 효용. 대화. 생각 없이 하는 세상 살아가는 얘기나 소문의 응수가 아니라 정해진 무언가에 대하여 차분히 의견을 나누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런 대화에 의해서 자신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 무엇을 간과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자각할 수 있고 문제의 요점이 어디에 있는지도 지금보다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으로써 하나의 사고라는 것이 만들어진다. 혼자서 우물쭈물 생각만 한다면 사고는 맴돌기만 할 뿐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는다. 그때 대화는
서로에게 사고의 산파가 되어 도움을 준다. 마음을 더 크게 가져라. 자신의 생각을 말할 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언어로 표현한다. 가진 언어의 양과 깊이가 빈약하면 우리 사고의 폭과 깊이도 빈약하다고 말할 수 있다. 많은 언어를 아는 것은 많은 사고를 갖게 되는 것이다. 많은 사고를 가지면 보다 넓게 생각할 수 있고 훨씬 폭넓은 가능성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이것은 살아가는 데 이용할 수 있는 최고의 무기다. 언어를 많이 아는 것은 인생의 길을 수월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이 되어준다. 원인과 결과 사이에 존재하는 것. 이러이러한 원인이 있었기에 이 같은 결과가 되었다. 이처럼 생각되는 일들은 많다. 그러나 그 원인과 결과는 우리가 멋대로 명명한 것이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어떠한 사물이나 현상도 원인과 결과로 간단히 분석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른 요소가 수없이 존재하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사실을 무시한 채 어느 하나의 것만 원인과 결과로 단정하여 거기에 어떤 강한 연관성이 있는 듯 생각하는 것은 너무도 어리석은 일이다. 원인과 결과로서 사물의 본질을 이해한다고 느끼는 것은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똑같은 생각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당연히 옳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합리성만으로 판단하지 마라. 어떤 일이 불합리하다는 것이 그것을 폐지해버리는 최우선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 불합리하기에 오히려 그 같은 일을 필요로 하는 첫 번째 조건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독창적이기 위해서는 완전히 새롭고 독특한 것을 발견하는 특수한 촉수를 가진 소수의 사람을 독창적이라 일컫는 것이 아니다. 이미 낡은 것이라 여겨지는 것,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어 너무도 흔하다 여겨지는 것,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가지고 있다는 생각에 너무도 쉽게 간과하는 것을 마치 전혀 새로운 창조물인 양 재검토하는 눈을 가진 사람이 독창적인 사람이다. 낮은 시점에서 바라보라. 가끔은 등을 굽히고 가능한 한 자세를 낮추듯 웅크리고 앉아 풀과 꽃, 그 사이를 춤추는 나비를 가까이 서서 바라보라. 지금껏 그저 멀리서 내려다보기만 했던 그곳에는 풀과 꽃, 곤충이라는 또 다른 세계가 있다. 어린아이가 매일 당연한 듯 보고 있는 세계의 모습이 펼쳐져 있다. 현실과 본질 모두를 보라. 눈앞의 현실만 보고 그때마다 현실에 적합한 대응을 하는 사람은 명백한 현실주의자다. 이는 어쩌면 믿음직스럽게 보일지도 모른다. 물론 우리는 현실 속에서 살고 있으므로 현실에 대응하는 것은 중요하다. 현실은 멸시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토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물의 본질을 보려고 하는 경우에는 현실만을 봐서는 안 된다. 현실의 맞은편에 있는 보편적인 것, 추상적인 것이 무엇인지 꿰뚫어 보는 시선을 지닐 수 있어야 한다. 고대 철학자 플라톤과도 같이. 좋은 사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면 최소한 다음의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사람과 교제할 것, 책을 읽을 것, 정열을 가질 것.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결여된다면 제대로 된 사고를 할 수 없다. 표현은 솔직하게. 어떤 것에 대하여 두 사람이 이야기를 나눈다. 한 사람은 맛없게 이야기한다. 다른 한 사람은 맛깔나게 이야기한다. 이 차이는 화술의 문화가 아니다. 문제가 아니다. 맛없게 이야기한 사람은 허세와 과장된 표현을 사용한다. 이것은 듣는 사람의 흥미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다. 듣는 사람도 그 의도와 저속함을 느낄 수 있다. 다른 한 사람은 진심 어린 흥미를 갖고 그것을 성실히 이야기한다. 거기에는 약삭빠른 행위가 없다. 따라서 듣는 사람은 그것의 진지함을 느끼고 화자가 가지고 있는 흥미 그 자체를 자신도 받아들이기 위해 상상력을 발휘하여 들으려 한다. 물론 이것은 책에도 통하고 배우의 연기에도 통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에도 통하는 이야기다. 아름다움에 대하여. 이상과 꿈을 버리지 마라. 이상을 버리지 마라.
자신의 영혼 속에 있는 영웅을 버리지 마라. 누구나 높은 곳을 목표로 한 이상과 꿈을 가지고 있다. 그것이 과거의 일이었다며, 청춘 시절의 일이었다며, 그리움도 떠올려서는 안 된다. 지금도 자신을 발전시키기 위한 이상과 꿈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어느 사이엔가 이상과 꿈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타인이나 젊은이를 조소하게 된다. 시샘과 질투로 마음이 물들어 혼탁해지고 만다. 발전하려는 의지나 자신을 이기려는 마음 또한 버려지고 만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하찮게 여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결코 이상과 꿈을 버려서는 안 된다. 내 안에 고귀한 자신. 고귀한 자신과 불현듯 만나는 날이 있다. 평소의 자신이 아니라 좀 더 맑고 고귀한 자기 자신이 지금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은총과도 같이 깨닫는 순간이 있다. 그 순간을 소중히 여겨라. 젊은이들에게 자유롭고 높은 곳으로 당신은 가려고 한다. 하지만 당신은 아직 젊으며 많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도 하다. 그러나 나는 간절히 원한다. 당신이 사랑과 희망을 결코 버리지 않기를. 당신의 영혼에 깃든 고귀한 영웅을 버리지 않기를. 당신이 희망의 최고봉을 계속 성스러운 곳으로 바라보기를. 쉼없이 나아가라. 어디에서 왔는가가 아니라 어디로 가는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이다. 영예는 거기에서 주어진다. 어떤 미래를 목표로 하는가? 현재를 뛰어넘어 얼마나 높은 곳으로 가려고 하는가? 어느 길을 개척하여 무엇을 창조해 나갈 것인가? 과거에 얽매이고 아래에 있는 인간과 비교하여 자신을 칭찬하지 마라. 꿈을 즐거운 듯이 입으로만 내뱉을 뿐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그럭저럭 현재에 만족하며 주저앉지 마라. 쉬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보다 높은 곳을 향해 나아가라. 대비에 의해 빛나게 하라. 화가는 밝고 아름답게 빛나는 하늘을 손안에 있는 물감의 색만을 이용해 다 표현해낼 수는 없다. 그러나 캔버스 속 풍경 전체의 색조를 실제 자연이 바라는 색조보다도 낮추어 표현하면 그러한 하늘을 그려낼 수 있다. 주변을 어둡게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하늘이 밝게 빛나는 듯이 보이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이 기술을 그림을 그리는 것 외에도 응용할 수 있다. 멀리 떨어져 바라볼 때 때로는 먼 시야라는 것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예컨대 친한 친구들과 떨어져 그들을 생각할 때 함께 있을 때보다 그들은 한층 더 아름답고 그립게 여겨진다. 음악 또한 그것과 멀어져 있을 때 그것에 대하여 더 큰 사랑과 그리움을 느끼게 된다. 그처럼 때로는 대상과 거리를 두고 멀리 떨어져 응시할 때 많은 것들이 자신의 생각보다 더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임을 깨닫게 된다. 자긍심을 가져라. 대부분의 공작은 사람들 앞에서 그 화려한 꼬리 깃털을 감춘다. 이것을 공작의 긍지라 부른다. 공작과 같은 동물도 그러할진대 우리도 당연 인간으로서 한층 깊은 신중함과 자긍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자신의 눈으로 보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본 몽블랑 주변 산들은 하나같이 아름답고 풍부한 표정으로 가득했다. 그런데 몽블랑은 가장 높은 봉우리로 천연의 아름다움에 쌓여 있다는 관광적인 지식 때문에 사람들의 눈은 몽블랑에만 머무른다. 이래서는 진정한 아름다움을 즐길 수 없다.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눈이 지금 보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정하라. 나무에게 배워라. 소나무가 자아내는 분위기는 어떠한가? 마치 귀를 기울이고 무엇인가를 들으려는 듯하다. 전나무는 어떠한가? 꿈쩍도 하지 않은 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하다. 이 나무들은 조금도 초조해하지 않는다. 당황하지 않고 조바심 내지 않으며 아우성치지 않고 고요함 속에서 가만히 인내할 뿐이다. 우리도 소나무와 전나무의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 자연의 온후함. 때로는 광활한 자연 속으로 나아가 긴장을 풀자. 자연은 정결할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어떤 의견도 불평도 말하지 않기 때문이다. 또 다른 헌신. 헌신은 도덕적으로 존경할 만한 행위이다. 약자나 병자, 노인을 돌본다. 자신을 버리고 봉사한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타인을 돕는다. 의사도 간호사도 구급대원도 간병인도 헌신하는 것이 일이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보자. 사실 다른 대부분의 일 역시 헌신의 일부가 아닐까? 농업이나 어업, 물자를 운반하는 일, 장난감을 만드는 일이 종교적 인도나 봉사처럼 사람을 직접적으로 돕는 일과는 무관할지라도 결국은 사람을 돕기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는 일이 아닌가? 깊은 배려에서 행해지는 세상의 모든 행위가 헌신이 아닐까? 위대한 노동자. 위대한 사람들은 의견을 내는 데만 훌륭했던 것이 아니다. 위대한 사람들은 모두 위대한 노동자이기도 했다. 그들은 그들의 일에 있어 선택하고 버리고 힘을 발휘하고 변형하여 만들고 마무리하는 데 여념이 없었고 그러한 노동을 끊임없이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러한 노력과 노고가 그저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을 뿐이다. 인재를 길러낼 때에는 부정하지 마라. 사람을 잘 다루는 사람은 무작정 거절하거나 부정하는 일이 거의 없다. 왜냐하면 그는 인재라는 밭을 풍요롭게 가꾸어 열매 맺고 수확할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밭의 비료로 무엇을 어떻게 주면 좋은지에 대한 놀라운 해안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 노련에 이르는 기술. 기술이 이미 숙련을 지나 노련의 영역에 이르는 것은 어떤 상태를 가리키는 것일까? 우선 일의 진행에 있어 실수가 없다. 그리고 실행에 옮길 때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기교를 부리지 않는 듯 보이면서도 매우 정확하고 낭비가 없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서는 교양이 있으면서도 아름다운 사람을 찾고 있는가? 그렇다면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보듯이 봐야 한다. 풍경은 특정 장소, 특정 각도에서의 한정된 전망만이 아름답다. 풍경은 특정 장소, 특정 각도에서의 한정된 전망만이 아름답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지적이고 아름다운 사람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전체를 보는 것은 삼가해야 한다. 분명 광범한 교양을 가진 훌륭한 사람도 있다. 그러나 산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과 마찬가지로 전체를 통해 본 그 사람은 절경이라 불릴 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감각을 사랑하라. 감각과 관능을 질이 낮다거나 부도덕하다거나 거짓이라거나 뇌의 화학적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며 너무 의식적으로 멀리하지는 말라. 우리는 감각을 사랑해도 좋다. 감각은 각각의 정도에서 정신적인 것이 되며 예부터 인간은 감각을 예술화하여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 왔기 때문이다. 좋은 것으로 가는 길. 모든 좋은 것은 멀리 돌아가는 길을 통해 목적에 다다른다. 오직 자신만이 증인인 시련. 자신에게 시련을 주어라. 아무도 모르는 오직 증인이라고는 자신뿐인 시련을. 이를테면 그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정직하게 산다. 혼자 있는 경우에라도 예의 바르게 행동한다. 자기 자신에게조차 티끌만큼의 거짓말도 하지 않는다. 그 수많은 시련을 이겨냈을 때 스스로를 다시 평가하고 자신이 고상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사람은 진정한 자존심을 가질 수 있다. 이것은 강력한 자신감을 선사한다. 그것이 자신에 대한 보상이다. 니체